보여드리겠습니다. 추천은 한미일보 유튜브 쇼츠고요. 지금 채널A 동영상을 핫한 것입니다.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짧아서 한 번만 더 죄송하겠습니다.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뭐라고?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그 지금 마지막에 보신 부분에서 그 이모 담당관이 그 라이트를 비추는데 그 진술조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총기를 다룰 수 있는 군인들만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용물을 탈취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군인으로서 군용물도 지켜야 되고 본인도 지켜야 되지만 민간인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는 후레쉬를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부모님 욕도 들었고 소화기도 맞고 물병도 뿌려지고 뭐 오해도 받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화도 나고 뭐 그랬을 텐데 그래도 안기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이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눈에다가 후레쉬를 켜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도 볼 때도 룩스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눈에다가 직접 쏘면 당연히 물러나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안기령 씨의 그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쏘았다고 진술서에 나옵니다. 저희가 그거를 재판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언론사에서 이거를 양산을 해서 뭐 변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 변호인이 뭐 이모 담당관을 두둔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계속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모 담당관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본인이 안기령을 떼어놓기 위해서 라이트를 비추는데 상당히 이게 강하기 때문에 얼굴에다 하면은 이 사람 혹시라도 시력에 손상이 강할 것 같아서 목에도 안 하고 가슴 밑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확하게 그게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착이 돼서 마치 안기령이 뭐 총구를 민간인의 겨누는 군인을 저지해서 이게 뭐 BBC에 오고 가고 뭐 굉장히 영웅이 돼서 인터뷰를 한 부분을 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범죄의 현장이고 이 사람은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군용물 탈취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살해도 할 말이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총기는 군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군인들에게 제시하고 이것이 사실이냐 추궁했을 때 이모 담당관이나 김현태 단장이 느꼈을 그 모멸감과 그 참담함이 어땠을지 생각한다면 과연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텔레그램도 지금 5일자 그 특검 의견서 보면 텔레그램도 나와 있는데 김현태 단장은 본청이 어딘지 의원회관이 어딘지 본회의장이 어딘지 모릅니다. 본회의장이 뭐 안에 로텐더 홀이 어디 있는지 3층인지 2층인지 모르고 아까도 보셨지만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내려가서야 겨우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텔레그램을 보내는 때는 본회의장을 목적한 게 아니라 그 본청 건물, 그러니까 자기가 문을 차단해야 되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마치 김현태 단장이 국회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본회의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내부 구조가 어디서 어떻게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이 자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본인이 그날 국회에 처음 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리창을 파손한 거는 후문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후문은 아예 뭐 후문을 통해서 본회의장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지시받은 의무가 아니고 정문은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귀가할 수는 없으니 문이라도 봉쇄하고 가야겠다. 그런데 정문도 막히고 후문도 막힌 상태에서 특임단 단장의 지휘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저라도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문을 막고 나와야죠. 그리고 계엄법에는 계엄 사무를 수행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국가의 비용으로 보전을 하도록 손실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사무 수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창문 한두 장 깨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쳤다면은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 김현태 단장이나 이모 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부러 사람이 없어 보이는 곳을 골라서 들어간 거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친 적도 없다는 게 이제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몸싸움이 심하다.
사실 국민들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막 부모님 욕을 하고 헐리우드 액션을 해서 군인들 조롱하고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사후적으로 저희가 이걸 말로 묘사를 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서 그 군인들이 느꼈을 모멸감은 어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몸싸움이 심해서 정문으로는 도저히 돌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병력을 빼겠다. 우리 인원을 빼겠다. 사령관께서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아니, 체포를 하라고 했으면서 국민의 안전이 또 최우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녹취록에 남아 있고요. 병력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루트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빼고 다른 루트를 찾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지휘관이니까 의사결정을 내린 상황이 된 것이죠. 모든 창문이 잠겨서 제가 시세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뭐 사람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는데 창문을 깨고 그냥 침입을 한 게 아니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어서 창문을 깨도 안에 이제 인명피해가 없을 것 같은 곳만 골라서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그걸 마치 그냥 짤을 만들어가지고 뭐 국회에 군인들이 뭐 무장하고 가가지고 뭐 유리창을 깼네, 헬기를 띄웠네, 뭐 정문 대치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합해지면은 전혀 있지도 않은 그런 정치적 서사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이제 이 공소 사실의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기 의원이 계속 묻습니다. 계속 접촉이 되고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거기서 소화기로 분사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른 출입구를 찾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인들의 피해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임된 단원들도 여러 명의 시계가 부서지고 막 했다는데 이게 군인들이 거꾸로 당한 하나의 모습인데 몇 명이나 시계가 부서졌어요? 라고 이제 그 물적 피해서 물어보는데요. 김현태 단장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저는 부대원들은 국회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없는 줄 알았겠죠.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계엄선포 사실을 알고 미리 와 있을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무를 준 게 벽면을 타고 우리 국민들을 함부로 밀며시 그러니까 벽을 타고 밀착을 하게 되면은 그 곤충처럼 벽을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밀려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문을 봉쇄한다는 본인의 임무를 이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문을 봉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작전 배낭이나 탄통이나 식량 이런 것들은 다 내려두고 몸만 움직인 겁니다. 개인이 휴대해야 하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장비, 총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장 그대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몸싸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몸싸움이지 제가 증언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령관 단장님 몸싸움이라고 말해야 된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몸싸움이라는 건 서로 공격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맞은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몸싸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몸싸움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부대원들이 총도 보호해야 되고 시민들이 미는 것도 힘으로 막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들이 개인 시계, 고가의 시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시계 24점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개인 선글라스도 30점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신체 피해자도 나중에 확인된 결과 18명이 있었습니다. 기타 군용물도 파손 38점. 분실 19점. 그 분실 중에 19점이 아까 그 신청인 측에서 제시한 그 수갑이 그게 수갑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군용물 탈취된 거거든요.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707 부대원들이 개인 사비로 사는 것이라서 사실 소유물인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버린 게 거기에 있는 거지 케이블 타이로 뭐 수갑을 사용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가 지금 그 당시에 양산이 됐던 겁니다. 기타 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그러니까 2월 17일에 확인한 거는 그런 건데 이 법정에서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당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부대원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제가 뭐 고소나 고발 같은 조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국민 상대로 그런 일을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뭐 인명피해를 받았든 뭐 그게 정신적 피해든 신체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하나도 구제를 못하고 그냥 본인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참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하는 폭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707 장병들이 여기 민간인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나